최근에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이 어떤 식사를 하게 되면 델타 변이와 그 외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지, 면역력이 약해지는 식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에 열량 영양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 이렇게 골고루 6가지 기초 식품군을 먹어야지 되는데, 바쁘다 보면은 밥에 김치 또 야채 반찬 이렇게 먹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가지 기초 식품군 중에서 2개 내지 3개의 식품군을 빼고 먹는 편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품군별 식품명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식품이 몸 안에 들어가서 효소에 의해서 잘게 잘라지고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됐다고 쳤을 때요, 이 분해된 영양소에서 글리코실화가 되면서 여기서 면역에 관계되는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 표면에서 세포 인식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서 글리코실화와 면역체계라는 것으로 글리코 영양소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당이다, 면역의 우선이 글리코 영양소다라는 것을 42페이지 분량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세포 표면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체세포가 털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 털이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 끝에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러한 색깔로 이제 리셉터 수용체를 만들어서 적군이면 막아내고 아군이면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 표면의 언어 모판은 지금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튼실하게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편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세포 표면의 끝에 붙어 있는 이 털 영양소는 언어 모판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군이 나타났을 때 공격하라라고 하는 정보를 줬는데 기억이 없어요. 세포 간에 언어 모판이 없어서 공격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말단의 털이 글리코폼 형태로 세포 건강을 위한 경비병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배구를 할 때 상대가 공을 강스파이크를 보내도 우리 수비력이 100%이면 공은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체세포 표면의 끝에 붙어 있는 글리코 영양소에 적을 구별하는 인식 능력이 탁월하면 수비력이 좋아서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와도 막아내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편식을 하면 체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글리코 영양소의 부족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체세포를 지켜내는 수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공격을 당하고 감염이 되는 것이죠. 면역 기능이 탁월하면 이렇게 막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끼니를 제때 먹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백혈구의 모습과 암세포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암세포 대신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가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 중에서 털이 많은 동물이 사자죠. 그러면 이 사자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의 사자라면 정말 사자로서의 구질을 못하고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는 사자이겠잖아요. 마찬가지로 백혈구도 이렇게 부실한 그 사자가 백혈구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잡아먹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증식이 돼서 저희는 감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체의 구성원 성분을 보면요,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무기질, 그리고 아주 소량의 탄수화물과 기타 물질인데요. 이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구성 영양소, 그 다음에 또
영양소, 열량 영양소, 조절 영양소, 이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면역 기능이 좋기 때문에 6가지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때를 거르지 말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된장이나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먹지 않고 과자, 케이크,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위주로 먹게 되면 세포에 글리코 영양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돼서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품 자체에 효소가 없는 식품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과나 바나나나 감자나 이런 건 껍질을 벗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변이 되는 건 식품 자체에 효소가 있다는 뜻이고요. 햄버거나 라면, 피자, 빵, 초콜릿, 콘프레이크 이런 식품은 껍질을 벗겨놔도 색깔이 갈변이 안 일어나죠. 이러한 식품은 식품 자체는 효소가 없는 식품으로 이러한 식품을 위주로 식사를 하면 체내의 글리코 영양소의 생성 부족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노화인데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체내의 효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글리코 영양소가 충분히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거예요. 1리터 미만의 물을 마시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어디가 조금 아프면 매사에 그냥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장내에 유익균이 부족하면 체내의 글리코 영양소 합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면역이 약해지게 하는 식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편식이고요, 두 번째는 식사를 거르는 것, 세 번째는 발효식품을 안 먹는 것, 네 번째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 5번째는 노화, 그리고 6번째는 물을 적게 먹는 습관, 7번째는 항생제 남용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식사를 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셔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안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